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자, 꺾은 선 그래프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예요. 우리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공부해 본 적 있죠? 그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. 자, 지금 식물의 키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가로는 월, 그리고 세로에는 키를 나타냈어요.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이제 식물의 키를 조사해서 표현을 막대로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눈금,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뭘로 정할까? 이것은 식물의 키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적당하게 한 칸의 크기를 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5칸이 5cm니까 눈금 한 칸은 1cm를 나타내는 거죠. 그러면 3월의 이 식물의 키는 바로 이 막대의 길이를 보고 알 수 있어요. 자, 세로 눈금을 읽어주면 지금 이렇게 5에서 3칸 위에 있으니까 8. 한 칸의 크기가 1cm라면 8칸의 크기니까 8cm다.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. 4월, 5월, 6월 마찬가지로 막대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식물이 언제 키가 가장 크냐?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식물의 키는 점점점 자라니까 지금 6월이 가장 긴 막대를 보이겠죠. 점점 자라고 있다. 막대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자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키가 자란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로 똑같은 자료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, 가로에 월, 세로에 키. 그래서 3, 4, 5, 6 이때 각 월에 대한 키를요. 점으로 콩콩콩콩 찍은 다음에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. 자, 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로가 식물의 키를 나타내니까 자, 키가 커졌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. 그리고 만약에 선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그대로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면 이것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선분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키가 줄어들었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막대 그래프랑 꺾은 선 그래프랑 이렇게 똑같은 식물의 키를 나타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키가 변하고 있으니까 자,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기에는 바로 꺾은 선 그래프가 이 선분의 모양을 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막대 그래프는 어떨 때 편할까? 뭐 예를 들어서 반별, 우리 수학 성적의 평균? 이렇게 이제 뭔가 비교할 때는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.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그 자료의 장점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자료를 막대로 나타내면 자, 꺾은 선 그래프는 선분으로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. 문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세요. 지수의 몸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 그래프예요. 네모안에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. 지수의 몸무게, 지수의 키, 운동장의 온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막대 그래프가 좀 더 편할 겁니다. 근데 꺾은 선 그래프가 좀 더 편하겠죠. 근데 막대 그래프로도 나타냈어요. 가로에는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 자, 꺾은 선 그래프로도 가로에 모두 학년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세로에 몸무게를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눈금 한 칸의 크기 5칸이 10kg이니까 한 칸은 2kg으로 표현을 했어요. 이렇게 나타냈고 점 찍어서 선분으로 그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두 그래프에 우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같은 점, 두 그래프는 학년별 지수의 뭘 나타낸 것이다. 그렇죠. 지금 자료, 지수의 몸무게를 나타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몸무게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같은 점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두 그래프 모두 가로하고 세로가 나타내는 게 같아요. 그래서 가로는 바로 뭐를? 학년을 나타냈고요. 그 다음에 세로는 몸무게를 나타냈습니다. 그 다음에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킬로그램을 나타내느냐? 지금 얘도 5칸에 10kg. 꺾은 선 그래프도 5칸에 10kg이니까 한 칸의 크기는 2kg을 나타낸 거죠.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10,
나누기 5를 해서 한 칸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? 막대 그래프는 자료의 값을 무엇으로? 막대로 나타냈다면 꺾은 선 그래프는 자료값을 점을 찍어 선분으로 나타낸다 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. 그러면 지수의 몸무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편한 건 뭐예요? 그래요. 꺾은 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보다 조금 보기 편하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? 꺾은 선 그래프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둘 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나타낸 자료입니다. 같은 자료인데요. 꺾은 선 그래프가 조금 다르죠.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. 지금 왼쪽은 자, 가로가 시각, 둘 다 가로는 시각을 나타냈고 세로는 판매량을 나타냈어요. 가로, 세로는 같습니다. 같은 자료거든요. 그런데 차이점을 보니까 자, 세로 묶음은 0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. 10, 20, 30, 5칸이 바로 10개를 판매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? 10 나누기 5를 해가지고 2개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 꺾은 선 그래프는요. 자, 0에서 갑자기 20이 됐네.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? 물결선이 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20에서 25까지 눈금 5칸이 5개를 나타내니까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? 그렇죠. 1개를 의미합니다. 눈금 한 칸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바로 아래의 물결선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생략했다라는 차이점을 발견을 했어요. 그러면 지금 보세요. 왼쪽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자, 지금 이렇게 오후 1시에는 뭐 20 몇 개, 오후 3시에는 20 몇 개, 오후 5시에는 30 몇 개, 오후 7시에 20 몇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그러면 1시, 3시, 5시, 7시 모두 몇 개 이상 팔았어요? 우리 친구들? 모두? 그렇죠. 20개 넘게 팔았죠. 그러면 이 20개 아래쪽으로는 필요해요? 필요 없어요? 안 필요하죠.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물결선으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답니다. 그래야지 내가 그래프가 나타낸 부분만 마치 돋보기로 확대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 칸에 한 개를 표현하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의 변화가 좀 더 왼쪽 그래프보다 뚜렷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생략하고 눈금 한 칸의 크기를 2개에서 1개로 바꿔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본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 정리할게요. 왼쪽은 물결선 없이 세로 눈금 0에서 시작을 했고 오른쪽은 물결선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해서 눈금 2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면 둘 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는 가장 높게 점이 찍힌 부분을 찾으면 되니까 5시. 같은 자료니까 마찬가지로 5시가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때라고 그랬어요.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선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. 우리 친구들 2점을 이은 선분이 이렇게 올라갈 때랑 이렇게 올라갈 때랑 어때요? 더 기울어진 정도가 클 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 왼쪽보다 오른쪽 그래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찾아보니까 쭉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크게 올라갔어요. 그죠? 아, 그러면 전 시간에 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때는 5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후 2시의 판매량은 이라는 거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지금 보니까 오후 2시는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로 눈금에서는 오후 2시가 없어요. 하지만 2시는 1시와 3시의 딱 중간 시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후 1시와 오후 3시의 중간인 값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점에 이렇게 이제 세로 눈금을 읽어보면 딱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20,
3개쯤 됐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는 중간에 있는 값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. 어때요, 우리 친구들? 물결선을 사용해서 자료의 값의 변화가 훨씬 뚜렷이 잘 보인다는 거 알았죠? 좋아요. 그럼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. 자, 다음 자료는 수영이가 운동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인데 네모안에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. 나 그래프의 차이점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얘는 지금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눈금으로 표현이 돼 있고, 지금 나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물결선으로 표시를 하고 생략을 하고, 그 다음에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다르게 했어요. 여기에서는요, 한 칸의 크기가 5칸이 10분이니까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바로 이제 2분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 5칸에 5분이니까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바로 이제 5분이 된다. 1분. 5칸이 5분이니까 그냥 한 칸은 1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 조사 한번 해볼까요? 1번. 가장 작은 값이 20분이므로 20분보다 작은 값을 무엇으로 생략할 수 있다? 지금 보세요. 운동한 시간을 조사했을 때 가장 적게 운동한 시간은 바로 20분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아래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 뭘로요? 물결선으로요. 그래서 물결선으로 생략할 수 있다. 자, 수영이는 10일에 운동을 몇 분 했다라고 그랬어요. 자, 그러면 10일을 찾아주면 아무래도 뚜렷이 볼 수 있는 게 나니까 선생님은 나에서 찾아볼게요. 자, 10일 날짜에서 10일 찾아가지고 그때 이 점에 세로 눈금을 읽어줍니다. 25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한 칸이 1분이니까 바로 26분이라고 알 수 있겠죠? 26분 했습니다. 자, 3번. 수영이가 전날에 비해 운동을 가장 많이 한 날은 며칠입니다 라고 그랬어요. 전날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우리 많이 했으니까 선분이 올라가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, 자,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요, 어때요? 많이 올라갈수록 전날에 비해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죠? 그럼 변화를 좀 더 뚜렷이 알 수 있는 나에서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8일에서 9일, 9일에서 10일, 10일에서 11일, 어이구, 껑충 올라갔습니다. 한 번에 봐도 알 수 있어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11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가그래프와 나그래프 중에서 자료의 값의 변화가 더 잘 보이는 것은 맞아요. 물결선으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한 나그래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같은 선분이라고 하더라도 자, 꺾은 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통해서 얼마나 변했느냐, 이렇게 쭉 올라가면 많이 증가했고,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정도가 더 적다면 조금 증가,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조금 감소, 많이 감소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된 정도까지 기울어진 정도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기. 자, 우리가 직접 어떤 자료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고요. 자, 순서에 맞게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해주고 순서에 맞게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. 다음과 같은 표가 있어요. 표는 시각에 따라서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목이 오늘의 기온이네요. 오전 7시에는 17도, 오전 9시에는 18도, 오전 11시에는 21도라고 조사를 한 표가 있어요. 그럼 이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가로, 세로에 뭘 나타낼 것이냐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. 자, 지금 변화가 시각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가로에는 시각, 그리고 거기에 따라 조사한 내용은 기온이니까 세로에는 기온을 나타내기로 해보자고요. 우리 친구들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어떻게 흐르냐, 이 시각을 바로 이렇게 가로에 써줍니다.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를 이렇게도 그리기도 하잖아요. 그죠? 하지만 꺾은 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변환되는 거를 가로에다가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런 다음 우리 가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17도, 18도, 21도 어때요? 그렇죠. 막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도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1도로 정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낮은 온도가 17도니까 그 아래는 물결선을 사용해서 생략할 수 있어요.
그래서 0도에서 15도까지 바로 이렇게 물결선으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5도에서 이제 20도보다 이제 3칸 위까지 적어도 21도까지는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로는 꿈을 정했습니다. 자, 이처럼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물결선으로 줄여서 나타낸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. 이번에는 직접 이제 각 시각에 따른 우리 자료를 점으로 나타내야 되겠죠? 그래서 오전 7시에 17도, 오전 9시에 18도, 그 다음 오전 11시에 21도 콩콩콩 점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 이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을 해줍니다. 이게 끝일까? 아니에요. 마지막 코스가 남았습니다. 자, 바로 이렇게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했잖아요. 마지막으로 제목을 써주면 완성! 선생님 제목은 내가 막 지으면 되나요? 우리가 표에서도 오늘의 기온이 있었으니까 이 표의 제목하고 똑같이 제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우리 친구들 정리할게요. 첫째, 가로, 세로에 무엇을 쓸지 정하고 둘째, 그 다음에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한 다음에 셋째, 우리 이제 점으로 콩콩콩 찍어주고 넷째,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고 다섯째, 제목을 쓰자라는 순서였습니다. 그럼 선생님하고 직접 이렇게 우리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한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. 지금 다음 표는 지은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무게를 조사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.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. 지금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자, 2달에 한 번씩 조사를 했네요. 그죠? 4월에는 7kg, 6월에는 8kg, 8월에는 9kg, 10월에는 12kg, 12월에는 10kg입니다.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이렇게 월이니까 가로에는 월, 세로에는 무게를 나타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. 지금 보니까 7, 8, 9, 12, 10 한 칸의 크기를 1kg으로 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0, 5, 10, 15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가장 적을 때 무게가 적을 때가 7kg이니까 굳이 물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4월에는 7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일단은 1, 2번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자, 가로에는 월을 나타낸다면 세로에는 우리 방금 체크했죠? 무게를 나타내야 되겠고요.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1kg으로 하면 세로 묶음은 적어도 몇 칸까지 있어야 되느냐? 지금 보세요.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바로 12kg까지 나갔어요. 그러니까 12칸까지는 있어야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 왼쪽에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해 보시오 라고 그랬습니다. 자, 완성해 볼게요. 6월까지 점이 찍혔으니까 이제 8월에는 9kg 뿅 여기 10월에는 12kg 뿅 여기 12월에는 10kg 뿅 여기 그래서 점과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목은 표와 똑같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.